일진 학생들에게 뺨을 맞고 무시당한 늙은 교감.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건드린 분이 월남전 정글에서 살아 돌아온 전설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이것은 한 늙은 교육자가 보여준 진정한 강함과 교육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8년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한 공업고등학교.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묻어나는 이곳은 거친 남학생들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실업계 고등학교였다. 그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 한 명의 늙은 교감이 있었다. 김철수 교감, 그의 나이 68. 키 170cm의 평범한 체격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성그러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늙은 교육자에 불과해 보였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온화했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따뜻했다. 김 교감은 이 학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정년퇴직을 넘긴 나이였지만 학교 측의 간곡한 요청과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아 교육청의 특별 배려로 연장 근무를 하고 있었다. 동료 교사들은 그를 자상한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학생들은 그를 착한 교감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 온화하고 따뜻한 늙은 교감은 과거 피튀기는 전쟁터에서 전쟁병기로 불린 전설의 특수부대원이었다. 1972년 베트남 꽝남성 정글 깊숙한 곳. 22살의 김철수 상사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2여단 특수부대 소속이었다. 그의 부대명은 청룡부대였고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정찰조의 조장이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 김철수는 정글의 악마라고 불렸다. 그의 주특기는 근접 전투와 생존술이었다. 밤이 되면 홀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중요한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164cm의 작은 체구에 60kg의 마른 몸집. 다른 미군들이나 한국군들에 비해 왜소해 보였던 그였지만 정글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무서운 존재였다.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것은 맨손 격투였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께 배운 전통 무술과 군에서 익힌 각종 격투 기술이 결합되어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크고 힘센 적들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다. 철수야, 내 주먹은 정말 대포알 같다. 당시 부대장이었던 중령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김철수의 주먹은 정확했고 강력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정신력이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 그것이 그를 살아남게 한 진짜 무기였다. 3년간의 베트남 전쟁에서 그는 수십 번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생각했다.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더 강했던 것일까?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김철수는 군복을 벗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삶이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직업은 교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범대학에 늦깎이로 입학한 그는 그렇게 말했다. 전쟁에서 너무 많은 젊은 생명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본 그였기에 이제는 젊은 생명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싶었다. 그렇게 그는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처음에는 일반 교사로, 나중에는 교감으로.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 이야기는 그에게 너무 무거운 기억이었고 평화로운 학교에서는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동료 교사들은 그가 군 출신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 그것도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 이 학교에 온 지 15년. 그동안 수많은 문제 학생들을 봐왔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 학업 스트레스에 지친 아이들, 사춘기의 반항심으로 가득한 아이들. 그는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학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학생들,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특히 몇몇 문제 학생들이 다른 착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김교감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학생들을 함부로 다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체벌이니 인권 침해니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지켜보기만 했다. 조용히 순찰을 돌며 문제가 생기면 부드럽게 타이르는 정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문제였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이들을 어려워했고 학부모들도 불만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학년 박성훈이라는 학생이었다. 키 180cm의 근육질 몸매, 운동을 좋아하고 싸움도 잘한다고 소문난 아이였다. 주변 학교에서도 꽤 유명한 싸움꾼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성훈은 학교 내에서 자신만의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밑에는 4~5명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학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보다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김교감은 그런 박성훈을 여러 번 관찰했다. 저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다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다. 그냥 말로만 타이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저런 아이들에게는 좀 더 강력한 뭔가가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교감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날은 평범한 점심시간이었다. 김교감은 여느 때처럼 교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화장실 근처를 지나가던 중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야, 돈 없다고? 어제도 없다고 했잖아. 정말 없어요. 용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집에 가서 가져와. 오늘 안에. 김교감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향했다. 화장실 뒤편 구석진 곳에서 익숙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성훈과 그의 일당 3명이 한 명의 학생을 둘러싸고 있었다. 둘러싸인 학생은 1학년 이민호였다. 키 160cm의 마른 체구, 안경을 쓴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김교감도 이민호를 잘 알고 있었다. 성격이 내성적이지만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선배, 정말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실직하셔서 집안 사정이. 이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어떻게든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집안 사정? 그게 우리가 알 바야? 어쨌든 약속한 돈은 가져와야지. 박성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다른 학생들도 이민호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선배, 정말. 야,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될지 알지? 박성훈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위협했다. 이민호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김교감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전형적인 학교 폭력 상황이었다. 힘 있는 학생들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 4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수없이 봐온 장면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다. 김교감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김교감 특유의 온화한 톤이었다. 박성훈과 그의 일당들이 고개를 돌렸다. 김교감의 모습을 본 그들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뭐 하고 있는 거니? 김교감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후배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박성훈이 대답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교감의 시선이 이민호에게 향했다. 이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이민호 학생, 괜찮니? 김교감의 다정한 물음에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별일 없어요, 교감님. 그래, 그럼 다행이고. 김교감은 박성훈과 그의 일당들을 다시 바라봤다. 얘들아, 점심시간이니까 급식실로 가서 밥 먹어라. 수업시간 늦으면 안 되지. 박성훈과 그의 일당들은 마지못해 그 자리를 떠났다. 떠나면서도 이민호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김교감은 이민호와 단둘이 남았다. 정말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민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김교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캐묻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교감실로 와. 알겠지? 네, 교감님.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급식실 쪽으로 향했다. 김교감은 그런 이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저런 착한 아이가 왜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가. 김교감은 천천히 교감실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본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분명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터였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다. 요즘 시대에는 예전처럼 학생들을 강하게 다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 밤 김교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민호의 불안한 표정과 박성훈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베트남 정글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힘없는 민간인들을 괴롭히던 베트콩들의 모습. 그때 자신은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막아섰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터가 아니라 학교다. 김교감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교감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일찍 잠에서 깨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좋았다. 조용한 아침 시간에 교내를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아침 7시. 아직 등교 시간이 1시간이나 남은 시간이었지만 벌써 몇몇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있었다. 김교감은 교감실에 가방을 놓고 다시 순찰을 나섰다. 어제 그 일이 있었던 화장실 뒤편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 8시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다. 복도가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교감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김교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교내 순찰을 나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급식실을 지나 복도를 걷던 중
계단 아래쪽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김교감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야, 너 어제 왜 교감한테 일렀어? 일르지. 일르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뭔가 말했으니까 교감이 나타난 거 아니야? 목소리의 주인은 역시 박성훈이었다. 그리고 둘러싸인 학생은 어제와 같은 이민호였다. 김교감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나였다. 하루 만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다. 박성훈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분노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선배,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교감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닥쳐. 변명하지 마. 박성훈이 이민호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쳤다. 이민호는 뒤로 휘청거렸다. 너 누구한테 말하면 알지? 이번에는 박성훈의 옆에 서 있던 다른 학생이 이민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김교감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어제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었다. 얘들아. 김교감이 나타나자 박성훈과 그의 일당들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표정이었다. 아, 또 교감이네. 박성훈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어제 뭐라고 했지? 김교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호한 톤이었다.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후배랑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내가 본 건 얘기가 아니었는데. 김교감이 이민호를 바라봤다. 이민호의 교복이 구겨져 있었고 표정도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이민호 학생,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교감은 박성훈과 그의 일당들을 다시 바라봤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좋지 않아. 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박성훈이 반박했다. 어제와는 달리 대놓고 교감에게 대들기 시작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김교감의 말에 박성훈이 코웃음을 쳤다. 보호요? 이 세상은 강한 놈이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약한 놈들은 강한 놈한테 당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요? 교감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박성훈의 말에 그의 일당들도 히히덕거리며 웃었다. 김교감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답답했다. 저런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강함은 진짜 강함이 아니야. 진짜 강함은, 아, 진짜 귀찮네. 박성훈이 김교감의 말을 끊어버렸다. 교감님, 그런 옛날 말씀은 그만하세요. 여기는 여기만의 룰이 있어요. 김교감은 깜짝 놀랐다. 학생이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성훈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뭐요?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교감님도 학교 다녀봐서 알 거 아니에요. 다 이렇다는 것을. 박성훈이 김교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어른에 대한 존경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가세요. 박성훈의 말에 김교감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성훈아, 나는 여기 교감이다. 그리고 너보다 훨씬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진 어른이고. 경험이요? 교감님이 뭘 경험해 보셨는데요? 박성훈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교감님은 공부만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여긴 달라요. 남자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훈수 두지 마세요. 김교감의 눈빛이 조금 변했다. 평소에 온화한 눈빛 대신 뭔가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남자들만의 세상이 있다고? 그럼요. 교감님 같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진짜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박성훈의 일당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약한 놈들은 원래 당하게 되어 있어요. 김교감은 그런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얘들아, 세상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친 곳들이 있어.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진짜 강한 사람은 아이고, 또 시작이네. 박성훈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김교감의 말을 끊었다. 교감님, 진짜 강함이 뭔지 아세요? 박성훈이 갑자기 김교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거예요. 박성훈이 자신의 주먹을 김교감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김교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쳤다. 이게 진짜 힘이에요. 말로 하는 건 다 헛소리고. 김교감의 몸이 살짝 뒤로 밀렸다. 박성훈의 힘이 상당히 센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훈아,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뭐요? 무서워요? 박성훈이 이번에는 김교감의 다른 쪽 어깨를 또 쳤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 하긴 공부만 해서 뭘 하나? 김교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성훈아, 그만해라. 왜요? 무서우세요? 박성훈이 비웃으며 이번에는 김교감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쳤다. 교감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섭죠? 김교감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다른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교감님은 평생 책상에서만 살아오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성훈의 일당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앞으로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박성훈이 김교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늙은이는 빠져요. 좋은 말 할 때. 그리고는 김교감의 뺨을 손으로 툭툭 쳤다. 때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명백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이었다. 김교감의 몸이 완전히 멈췄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교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온화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50년 전 정글의 전사였던 김철수의 눈빛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다.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학교였다. 그리고 이들은 적이 아니라 학생들이었다. 성훈아. 김교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뭐요? 너는 지금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고요? 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박성훈이 비웃었다. 교감님, 설마 이 정도로 화나신 건 아니죠? 이런 것도 못 참으시면 어떻게 교감을 하세요? 김교감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얘들아. 김교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쓰는데 자신 있어? 교감님. 제 입으로 이런 말하는 게 창피하긴 한데 저 이 동네 짱입니다. 주먹으론 아무한테도 안 져요. 그럼 나하고 정정당당하게 한번 겨뤄볼래? 박성훈과 그의 일당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뭐라고요? 내 말은 너희가 정말 강한지 나하고 겨뤄보자는 거야. 김교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교감님, 진짜로 그러시는 거예요? 박성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강하다면 나하고 권투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남자 대 남자로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로 붙자는 거야. 권투요?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답게. 김교감의 제안에 박성훈과 그의 일당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교감님, 정말 괜찮으세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박성훈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어떠니? 할래, 말래? 저야 당연히 하죠. 저는 들어오는 싸움 거절 안 합니다. 박성훈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만약 제가 이기면 앞으로 교감님은 저희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김교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 뭔데요?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앞으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나의 모든 지시에 따라라. 박성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약속하는 거지? 네, 약속해요. 근데 교감님, 진짜 후회 안 하시죠? 김교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50년 만에 나타난 미소였다. 하지만 그것은 온화한 미소가 아니었다. 후회? 그런 건 해봐야 알지. 권투 경기 소식은 학교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다. 점심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을 정도였다. 야, 들었어? 교감님이랑 박성훈이 권투한다는데? 진짜? 교감님이? 그 착한 할아버지가? 아니야, 박성훈이 먼저 도발했다는데. 교감님 뺨까지 쳤다며. 미쳤나? 교감님한테 그런 짓을? 학생들 사이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대부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평소 온화하고 자상했던 김교감이 권투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걱정했다. 교감님 괜찮으실까? 왜 하필이면 박성훈이야? 진짜 세잖아. 맞아. 주변 학교에서도 유명한데. 교감님이 다치시면 어떡하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교무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교감님이 정말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 학생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던데요. 아니, 왜 교감님이 그런... 박철민 체육교사가 급하게 교감실로 향했다. 이런 일은 자신이 나서서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감님, 정말 박성훈과 권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교감은 교감실에서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 교감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교감님께서 다치시면. 철민이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 결정이야. 그리고 그냥 스포츠인데 뭐. 너무 위험하면 금방 그만둘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저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 누군가는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 박 교사는 김교감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최소한 안전장비라도 제대로 착용하세요. 글러브도 두꺼운 걸로 하고. 그래, 그렇게 하지. 김교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방과 후 학교 체육관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800여 명의 학생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체육관 한가운데에는 임시로 만든 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식 권투링은 아니었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체육관 전체를 가득 채웠다. 진짜 하는 거야? 교감님 어디 있어? 박성훈은 벌써 왔네. 박성훈은 이미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체육관 한쪽에서 몸을 풀고 있었다. 그의 일당들이 주변에서 응원하고 있었다. 성훈아, 긴장하지 마. 상대가 할아버지잖아. 맞아.
적당히 해.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 박성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사실 그에게는 이번 일이 게임 같았다. 늙은 교감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적당히 해서 이기고 앞으로 학교 생활 편하게 하자. 그런 생각이었다. 오후 4시. 드디어 김교감이 체육관에 나타났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김교감은 평상시 입던 정장 대신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늙은 교감의 모습이었다. 걱정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김교감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링 앞으로 걸어갔다. 박체육교사가 중앙에 나섰다. 자,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이 경기는 절대 싸움이 아닙니다. 스포츠입니다. 서로 매너를 지켜주시고 너무 심하게 하진 말아주세요. 박 교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경기는 3라운드로 진행하며 각 라운드는 3분입니다. 안전을 위해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하고 반칙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김교감과 박성훈이 링 중앙에서 마주섰다. 박성훈은 김교감을 내려다보며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키 차이도 10cm 이상 났고 체격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교감님, 정말 후회 안 하시죠? 박성훈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김교감은 글러브를 끼우며 대답했다. 후회는 경기가 끝나고 하는 거야. 그 순간 김교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평소에 온화한 눈빛이 아닌 뭔가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박성훈은 그 눈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기분 탓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체육교사가 호각을 불었다. 삐잉 마이너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박성훈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훅, 훅. 박성훈의 주먹이 김교감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슥. 김교감이 몸을 살짝 틀면서 박성훈의 주먹을 피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박성훈이 당황했다. 분명히 맞을 것 같았는데 빗나간 것이다.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노려보자. 박성훈이 김교감의 얼굴을 겨냥해서 스트레이트를 날렸다. 휙. 또 빗나갔다. 김교감이 고개를 살짝 옆으로 움직이면서 주먹을 피한 것이었다. 뭐야? 박성훈이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 분명 상대는 늙은 교감인데 왜 자신의 주먹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일까? 관중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교감님이 왜 저렇게 빨라? 박성훈 주먹이 하나도 안 맞네? 이상한데. 김교감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박성훈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젊고 힘은 세지만 기술이 조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시 아직 애송이구나. 김교감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다. 박성훈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지만 하나도 맞지 않았다. 반면 김교감은 아직 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고 있었다. 왜 피하기만 해요? 공격도 해보세요. 박성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김교감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했다. 1라운드가 절반쯤 지났을 때 김교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성훈아, 이게 내가 말하는 힘이냐? 뭐라고요? 힘만 있고 기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김교감의 말에 박성훈이 화가 났다. 무시하지 마세요. 박성훈이 더욱 거칠게 공격했다. 하지만 여전히 김교감의 몸에는 닿지도 못했다. 젊다고 해서 다 강한 게 아니야. 경험이 없으면 그냥 날뛰는 짐승과 같지. 김교감의 차분한 목소리가 박성훈을 더욱 자극했다. 닥쳐요.
박성훈이 혼신의 힘을 다해 후크를 날렸다. 하지만 김교감이 몸을 낮춰 피하자 박성훈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김교감이 처음으로 공격했다. 톡! 가벼운 제비였다. 박성훈의 턱에 살짝 닿는 정도. 하지만 박성훈은 크게 놀랐다. 뭐야? 언제? 분명 자신이 공격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교감의 주먹이 자신에게 닿아 있었다. 이게 진짜 힘이야. 김교감의 말과 함께 1라운드 종료벨이 울렸다. 딩동. 박성훈은 자신의 코너로 돌아가며 머리를 흔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성훈아, 괜찮아? 교감이 왜 저렇게 빨라? 일당들도 당황스러워했다. 반면 김교감은 여유롭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관중석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교감님이 생각보다 잘하네. 박성훈이 한 대도 못 맞췄잖아. 이상해. 교감님이 원래 저렇게 운동 잘하셨나? 2라운드가 시작되자 박성훈은 전략을 바꿨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확실한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하지만 김교감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1라운드에서는 피하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 김교감이 가벼운 발놀림으로 박성훈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박성훈이 주먹을 날리려 하면 김교감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고 박성훈이 멈칫하는 순간 김교감의 가벼운 잽이 날아왔다. 톡, 톡, 톡. 연속으로 3번의 가벼운 잽이 박성훈의 얼굴에 닿았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맞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뭐야 이게. 박성훈이 당황해하는 사이 김교감이 다시 말했다. 성훈아, 권투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톡, 또 한 번의 잽. 발놀림, 타이밍, 거리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톡톡, 이번에는 연속으로 2번. 박성훈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자신은 상대에게 한 대도 제대로 못 맞히고 있는데 상대는 원할 때마다 자신을 때릴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교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정신력이야.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잽이 박성훈의 코를 스쳤다. 박성훈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톡톡톡. 연속 잽 3개가 박성훈의 얼굴에 정확히 맞았다. 관중석에서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다. 와, 교감님 진짜 잘하시네. 박성훈이 완전히 당하고 있잖아. 교감님이 원래 권투 선수셨나? 박성훈의 일당들도 이제는 말이 없었다. 자신들의 리더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김교감은 계속해서 박성훈을 농락했다. 때로는 왼쪽에서, 때로는 오른쪽에서, 때로는 정면에서. 박성훈이 예상할 수 없는 각도에서 정확한 잽들이 날아왔다. 너는 지금까지 약한 아이들만 괴롭혔으니까 진짜 싸움이 뭔지 모르는구나. 톡! 진짜 강한 상대 앞에서는 힘도 제대로 못 쓰잖아. 톡톡. 박성훈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계속 막고 있어서이기도 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김교감의 말에 박성훈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아, 박성훈이 무작정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 큰 실수였다. 김교감이 몸을 낮춰 박성훈의 돌진을 피하면서 동시에 박성훈의 명치에 어퍼컷을 날렸다. 쿵! 처음으로 제대로 된 펀치였다. 박성훈이 으윽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게 진짜 주먹이야. 2라운드 종료 벨이 울렸다. 박성훈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코너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땀과 충격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반면 김교감은 여전히 여유롭게 서 있었다. 마치 가벼운 산책을 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체육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자상한 교감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서 있었다. 3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박성우는 자신의 코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은 권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린치였다. 성훈아, 괜찮아? 포기하자. 일당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직 한 라운드 남았어. 기회는 있어. 하지만 내심으로는 두려웠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어떤 상대보다도 강했다. 아니, 강하다는 표현조차 적절하지 않았다. 차원이 다른 상대였다. 김교감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그는 관중석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다. 충격과 경애가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해볼까? 3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김교감이 먼저 움직였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박성훈을 향해 다가갔다. 박성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늙은 교감이 진짜로 위험한 상대라는 것을. 성훈아. 김교감이 박성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기분이 어떠니? 뭐라고요?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 김교감의 말에 박성훈이 움찔했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강한 상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분 말이야. 톡! 가벼운 잽이 박성훈의 이마를 스쳤다. 이게 바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느끼게 한 기분이야. 박성훈의 눈이 커졌다. 김교감의 말이 마음에 박혔다. 너는 지금까지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만 골라서 괴롭혔어. 그렇지? 톡톡. 연속으로 2번의 잽. 그런 너에게 진짜 강한 상대가 나타나니까 어떠니? 무섭지? 박성훈이 대답하지 않자 김교감이 계속했다. 이민호 학생도 내가 나타날 때마다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 이번에는 좀 더 강한 펀치가 박성훈의 옆구리에 들어갔다. 으윽. 박성훈이 신음소리를 냈다. 무력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김교감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어. 너는 그냥 약한 놈들을 괴롭히는 비겁한 놈일 뿐이야. 박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직도 이해 못하겠니? 김교감이 박성훈의 바로 앞에 섰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쿵. 이번에는 제대로 된 펀치였다. 박성훈의 명치에 정확하게 들어간 어퍼컷이었다. 박성훈이 링 로프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진짜 강함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김교감이 박성훈의 앞에 서서 말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관중석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김교감의 말을 듣고 있었다. 너는 마음이 약하니까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박성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분노의 눈물인지 굴욕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진짜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그런 가짜 강함은 아무 소용없어.
김교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박성우는 뭔가를 느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무언가를 겪어본 사람이라는 것을. 교감님은 대체 누구세요? 박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교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는 그냥 늙은 교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늙은 교감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건 세상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김교감이 천천히 박성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진짜 지옥이 뭔지 아는 사람들도 많아. 그 순간 김교감의 눈에서 박성훈은 뭔가 무서운 것을 보았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 같은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배워라. 김교감이 박성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정한 강함이 뭔지. 그 순간 김교감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야생의 맹수 같은 기운이 흘러나왔다. 박성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교감님 잠깐. 박성훈이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교감이 움직였다. 한순간이었다. 박성훈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김교감의 주먹이 그의 턱에 정확히 맞았다. 쿵! 완벽한 어퍼컷이었다. 50년간 잠들어 있던 정글 전사의 진짜 주먹이었다. 박성훈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 그리고는 링 바닥에 쓰러졌다. 쿵! 체육관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박 체육교사가 급하게 링으로 뛰어들었다. 성훈아, 괜찮니? 박성훈은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멍한 상태였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김교감이 쓰러진 박성훈 곁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니? 의외로 따뜻한 목소리였다. 경기 중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다시 자상한 교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성훈아, 이제 알겠지?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박성훈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교감을 바라보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교감님, 저는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너는 아직 어려. 지금부터 배우면 돼. 김교감이 박성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 안 돼. 알겠지? 박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다. 네, 교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체육관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짝짝짝짝.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박수였다. 김교감이 일어나서 관중석을 바라봤다. 얘들아. 그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본 것을 잘 기억해둬. 진짜 강함이 뭔지, 그리고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지. 김교감의 말에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아.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박성훈이 김교감을 바라보며 물었다. 교감님은 대체 어떤 분이세요? 김교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그냥 옛날에 조금 힘든 일을 겪어본 늙은 교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박성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김 교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교감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 교감이 박성훈의 어깨를 다독였다. 고마워할 건 없어.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권투 경기가 끝난 후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학생들은 김 교감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상한 할아버지 교감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진짜 어른이었다. 교감님 진짜 대박이셨어. 어떻게 그렇게 강하실 수가 있지? 박성훈을 한 방에 KO 시키다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 교감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나돌았다. 교감님 젊을 때 권투 선수였던 거 아니야? 아니면 무술 고수이신가? 태권도 몇 단이실까? 하지만 김 교감 본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성훈과 그의 일당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특히 박성훈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김 교감은 또다시 교내 순찰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복도 한쪽에서 박성훈이 1학년 학생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김 교감이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야, 너 왜 이런 데서 혼자 밥 먹어? 1학년 학생이 움츠러들며 대답했다. 그냥 급식실이 시끄러워서. 시끄럽긴 뭐가 시끄러워. 가자, 같이 가서 먹자. 박성훈이 그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앞으로 혼자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먹어. 알았지? 김 교감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박성훈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일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들은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대신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박성훈이 김 교감을 찾아왔다. 교감님, 질문이 있어요. 뭐니? 교감님은 정말 누구세요? 그냥 권투 좀 배운 정도로는 그렇게 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김 교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성훈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 나도 젊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봤지. 어떤 일들이요? 그건 나중에 내가 더 성숙해지면 얘기해 줄게. 박성훈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이것만 기억해둬.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아.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거지. 네, 교감님. 그리고 너도 이제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강한 사람으로. 박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감님. 꼭 그렇게 되겠어요. 김 교감은 그런 박성훈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권투 경기가 있었던 지 3개월이 지났다. 학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교 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예전에는 복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던 괴롭힘의 현장들이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야, 1학년들 점심 같이 먹을래? 박성훈이 복도에서 만난 1학년 학생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다. 예전에 자신이 괴롭혔던 이민호도 그 옆에 서 있었다. 성훈이 형, 감사해요. 이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에 무서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성훈과 이민호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박성훈은 이민호를 진심으로 아꼈고 이민호는 박성훈을 형으로 따랐다. 박성훈의 일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들은 학교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든든한 큰형들이 되어 있었다. 야, 너 왜 혼자 다녀? 누가 괴롭히나? 괴롭히는 애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해결해 줄게. 예전에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교감의 마음은 따뜻했다. 오랜 교직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 문득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생각났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친구들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어. 그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